공부를 하시면서 약간 뭐 개발을 한다던가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본 사람이랑 안 본 사람 차이가 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자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기법, 뭐 계약서 같은 거나, 그죠? 그런데 법률 조항이나 뭐 숫자들, 금액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를 약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썬 문법이 아니고 얘는 다른 영역에서도 다 표준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렇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문서나 파일이 있다고 하면 나는 이것만 이제 뽑고 싶은 거죠. 이것만 활용을 하고 싶은데 얘를 일반적으로 파이썬 코드 작성하면 이렇게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뭐 빈 리스트도 만들어야 되고 얘도 띄어쓰기 뭐 대시기 이런 게 있으니까 스플릿도 해줘야 되고 또 계획된 것도 처리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문법이 막 적용돼 있어요. 그리고 막 6번째 짜리까지는 뭐다 7번째 이후부터는 뭐다 이렇게 막 되게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어쨌든 다시 조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코드도 길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단순히 이제 한두 줄로 줄일 수 있는 어느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처리를 하려면 일단 전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스플릿하고 주민등록번호 형식인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로 돼 있는지 문자로 돼 있는지 7번째 자릿수가 0인지 1인지 3인지 4인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개인 보안 때문에 뒷자리는 다 이렇게 별표로 바꿔줘야 되고 그렇게 바꾸면은 다시 조립해야 되고 보통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규식을 쓰면은 굉장히 간결해진다. 여기 보면 import re는 regular expression 줄인 거죠. re를 보면 아 정규식을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똑같죠.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두 줄을 하니까 끝났어요. 결과는 똑같죠.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 문자라는 다른 영역에서도 좀 쓰이죠. 뭐 메타데이터 이런 용어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뜻이 아니고 원래 뜻, 그러니까 A가 A라는 뜻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를 가진 거를 메타 문자로 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보통 그 메타 문자로 쓰는 거는 우리 기호들이에요. 기호들. 점, 꺽쇠, 달러 표시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얘를 메타 문자로 활용을 하게 되면 원래 문자가 아니고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대괄호 하면 파이썬 문법에서 얘가 리스트잖아요. 리스트. 그렇죠? 그런데 메타 문자를 활용을 하게 되면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대괄호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괄호부터 볼 건데 대괄호 안에 ABC를 집어넣게 되면 그럼 이제 뭐 대괄호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파이썬 문법으로 보면 이제 그냥 A가 들어있는 건데 메타식으로 보면은 매칭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칭. 여기 안에 ABC에 A가 있으면 매치가 되는 거고요. before 같은 경우는 왜 매치가 되나요? before라는 단어에 B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치가 되는 거고요. Jude라는 텍스트에서는 지금 BUTE니까 ABC랑 매치되는 게 없죠. 그래서 X라고 매칭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난해하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그다음에 또 하이픈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렇게 A에서 Z까지 하면 A부터 Z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0부터 9까지 하면 뭐예요? 모든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얘는 모든 문자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모든 숫자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문자랑 대문자랑 이제 달라요. 그래서 소문자는 이렇게 대문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다 넣어버렸으니까 모든 알파벳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0부터 9까지를 넣게 되면 모든 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웃음 표시 있잖아요. 얘는 하나를 뭐라고 해요? 꺽쇠라고 부르나요? 꺽쇠. 네, 낫 기호를 가져요. 하이프. 메타 문자에서는 낫.
그러니까 지금 0에서 9에 꺽쇠를 놓게 되면 숫자가 아닌 거라는 의미죠. 숫자가 아닌 거. 그렇죠. 숫자가 아닌 거니까 뭐 문자가 될 수도 있고, 특수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이 있네요. 점, 닷, 점. 점은, 이거는 개행이죠, 개행. 역슬러시 n이니까 개행. 개행을 제외한 모든 문자래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한 줄밖에 인식을 못 한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a.b래요. a.b. 이 안에는 뭐 어떤 문자가 와도 매치가 된다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a.b 모든 문자 살펴보면 a.b로 표현했어요. 정규식 aab 허용되겠죠? 모든 문자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aob 얘도 허용이 되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a, b, c가 나왔네요. 그런데 a하고 b 문자 사이에 어떤 문자가 하나도 없죠 지금. 왜냐면 여기 안에 지금 점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A와 B 사이에 C가 오면 상관이 없는데 A, B, C가 될까 여기가 있기 때문에 얘는 매칭이 안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가볍게.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같이 쓰는 것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그 대괄호는 뭐라고 했나요? 범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범위. 아까 A 이런 식의. 근데 지금 대괄호 안에 점이 있어요. 이건 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문자 그대로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얘를 얘기하는 거죠. 얘. 아니면은 A, B 안에 대괄호가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그대로. 그러니까 점을 문자 그대로 인식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A, B에 만약에 다른 문자가 오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매칭이 안 되고요. 약간 이런 기법들이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곱하기 표시. 곱하기 표시는 이거는 와일드카드 문법이랑 거의 동일해요. 그거를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반복. CA 곱하기 T 하면은 A가 0부터 반복이 된다. 근데 실제로는 메모리 때문에 2억 기법밖에 반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요. CT래요, CT. 그러면은 A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랑 다르죠. A가 0번 반복이 됐대요. 이것도 반복된 거라고 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케이스는 반복이 된 게 맞잖아요. 그렇죠? A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A가 없는데도 0번 반복이 됐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좀 들어있어요. 얘도 CAAT. A가 3번 반복이 됐잖아요. 얘는 당연히 이제 매칭이 되는 거고. 이런 약간 특이한 0번이 반복이라는 이런 개념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런 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기호. 플러스 경우는 얘도 반복을 의미하는데 한 번 이상. 그러니까 전에 거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거 곱하기 표시는 0번도 반복이라고 했지만 플러스는 한 번 이상부터만 반복으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T는 노가 나오죠. 뭐 이런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럴 때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뭐 소설이나 책 한 권이 있는데 책 한 권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뽑고 싶어. 내가 그거를 파이썬 코드로만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정규식법으로 조금 뽑아버리면은 좀 단순하게 원하는 텍스트들 이런 것들을 뽑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랑 물음표가 나옵니다. 중괄호 메타 문자는 반복 횟수를 고정한다라고 했습니다. MN 이렇게 나왔어요. MN. 직관적으로 3땡 하면은 3 이상. 그 다음에 땡3 하면 3 이하. 요거는 조금 파이썬 문법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슬라이시 기법하고 좀 비슷하죠. 3땡이면 3 이상, 콤마 3이면 3 이하인 경우만.
이렇게 매칭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CA 2를 했어요. 2. 그러면 이제 M밖에 없잖아요. 원래 M, N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N은 지금 그냥 두 번이라는 얘기죠. 두 번. 정규식에 CA 중괄호 2를 하면 A가 두 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A는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매치가 안 되고요. 얘는 CA. A가 두 번 나와야 된다. CA의 T 하니까 얘는 매치가 됐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N, 쌍으로 돼 있을 때 범위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2,5. 여기도 이제 슬라이싱 기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T가 됐는데 거기에 A가 지금 한 번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노가 되는 거고 범위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2부터 5까지니까 얘는 지금 두 번째에 A가 두 번 나왔죠? 얘도 매치가 되는 거고 얘도 다섯 번이 매치되니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가 나오네요. 물음표. 물음표는 영의를 의미하는 메타 문자다. 얘도 이제 한 번, 0번 뭐 이런 개념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지금 A, B잖아요. 그럼 B가 지금 매칭이 되냐 안 되냐잖아요. 그렇죠? 문자가 A, B, C예요. 그럼 지가 B가 있죠? A, B, C에? 그러니까 yes. 한 번 사용돼서 매치가 돼요. A, B 똑같은 전부식인데 A, C예요. 근데 B가 없잖아요. 근데 웃기게 0번 사용돼서 매치가 됐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특이한 개념이에요. 0번. 0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했던 다 이런 것들을 RE 모듈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왜 RE를 써야 되겠어요? 원래 기존 파이썬 문법하고 충돌이 나겠죠? 그렇죠? 기존 파이썬 문법에서 여기 리스트고 이렇게 하면은 뭐 세트형인데 그렇죠? 어떤 이제 단계가 없으면은 기존 파이썬 문법을 충돌이 나겠죠. 근데 이제 모드를 전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RE를 임포트를 하고 RE의 컴파일을 사용을 해서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놨던 정규식을 집어넣게 되면 이 P라는 변수는 정규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안에다가 막 어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타 문자식을 적용을 하면 파이썬 문법 적용을 안 받고 정규식을 적용을 받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A, B 곱하기니까 곱하기 무한반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P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P에서 이제 어떤 거를 검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함수가 나오는데 이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칭은 매치겠죠, 매치. 매치라는 거는 대응이 돼야 돼요, 대응이. 그러니까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고요. 서치는 검색하는 거고, findall은 다 찾는 거죠. findall 모두 찾는다는 의미니까. find itter는 itter가 이제 반복하다는 의미라니까. 여기서는 반복 가능한 객체로 리턴한다. 이터레이터 객체로 리턴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import RE, RE의 컴파일, 여기 정규식 넣어준 거죠. 그러면 대괄호 A에서 Z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뭔가요? 모든 소문자, 문자를 취급한다는 거죠. 여기 P에다가 지금 담아놨습니다. 소문자만 적용이 된 거죠. 그러면 P라는 객체의 정규식을 컴파일을 했으니까 매치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아까 우리가 소문자 AZ 했잖아요. 이거였고 우리 검사할 수 있는 어느 텍스트를 넣어놨어요. 파이썬. 근데 파이썬이라는 거는 다 지금 소문자죠. 소문자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출력을 해봤더니 뭐 정규식이고 스팬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얘도 우리 똑같이 인덱싱 기법이에요. 0, 1, 2, 3, 4, 5 그러니까 0에서 5까지 매칭이 됐다. 소문자로 매칭되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 파이썬이라는 글자다 라고 나옵니다. 오른쪽 거 보면요. 앞에 숫자 3이 들어있죠. 숫자 3이면 일단 정규식은 안 맞죠. 얘는 정규식은 소문자만 기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논 매칭되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흩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흐름은 컴파일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객체에다가 정규식을 저장을 해놓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객체에 접근해서 우리가 사용할 함수를 지정해놓고 여기에는 조사할 문자
여기에다가 책 원본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느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올 거고요. 근데 사실 정규식 쓰는 게 지금 이런 매치나 서치나 이런 기법들을 거의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 함수를 쓰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에 서치 볼게요, 서치. 서치. 아까 정규식은 똑같죠? P가 이게 그 소문자 정규식을 갖고 있는 거니까. 파이썬이란 글씨를 검색했어요. 검색 결과가 똑같을 거고. 이것처럼 3이 나왔을 경우에는 검색이니까 0, 1, 2번부터 파이썬이 글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2번에서 7번까지 파이썬이라는 글자가 있더라. 왜냐면 검색이니까. 그렇죠? 매치랑 검색이랑 다른 거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find all. 얘는 이제 말 그대로 모두 찾겠다는 얘기죠. 너 P라는 객체에 find all, life is too short라는 걸 했어요. 근데 life is too short가 다 소문자죠. 그러니까 다 찾아가지고 리스트로 리턴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된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파이썬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책 한 권에 들어있는 모든 소문자 리스트로 리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나중에 뭐 조인 함수 이런 걸 문자를 바꿔서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find return은 find all과 동일하지만 이터레이터 객체로 리턴한다는 거예요. 이터레이터 객체는 어떻게 했어요? 조회하면은 다음에 호출이 안 됐었죠. 다 순회를 하게 되면 똑같이 find it라고 했고 프린트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 주소값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 객체란 얘기예요. 객체. 그러니까 다른 걸로 접근해가지고 그래서 얘를 포문으로 찍어봤습니다. 임시 변수로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life is too short의 범위 인덱싱 범위가 출력되면서 다 출력을 하면 끝나죠. 이터레이터 객체는 반복하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끝난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매치 객체에서 매치의 이제 하위 개념인 거죠. 매치로 어떤 검색을 했을 때 결과값이 있을 텐데 그 객체들을 다루는 또 메소드예요. 그래서 지금 P에서 쓰는 게 아니고 M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보면은 그룹이 있고 스타트 앤드 스팬이 있습니다. 그룹, 매치된 문자를 리턴한다. 지금 보면 지금 얘는 정규식으로 컴파일된 객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규식으로 어느 매치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놓은 게 n이라는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특화된 메소드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이 결과가 아까 뭐였어요? 소문자가 이거였잖아요. 우리 소문자 정규식을 적용한 거니까 여기서 매치된 거는 파이썬 글자였어요. 그래서 그룹이라는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매치된 문자를 나오는 거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냐겠죠? 어디서 끝나냐? 인덱싱 기법입니다. 0에서 5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이거는 아까 RE에서 컴파일 할 때 옵션입니다. RE에서 .올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다시 그렇죠? 역슬러시 n까지 개행은 포함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대 예외 처리를 위한 컴파일 옵션이에요. 그래서 .올이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줄바꿈 문자를 해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자, 그러니까 모든 라인을 검색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라인을. 이그노 케이스를 하게 되면 대소문자 상관없이. 왜냐면 아까 뭐 이런 식으로 정규식을 써놨었죠. AZ. 근데 두 번 쓰기 귀찮잖아요. 이렇게 옵션을 주게 되면 대소문자 관계없이 컴파일을 할 수 있다. 약어가 이렇게 단어랑 좀 매칭이 안 돼가지고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멀티라인은 여러 줄. 그래서 지금 보면 꺽쇠랑 달러, 메타 문자랑 사용과 관계가 있다라고 나오는. 아까 이거는 not이라는 표시였죠. 꺽쇠 not. 그죠? 네, 벌보스라는 거는 원래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로그를 보는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보기 편하게
예쁘게 출력이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컴파일 옵션이기 때문에 R이 컴파일을 할 때 옵션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뒤에 한번 예제가 나올 거니까 보도록 하죠. 컴파일 할 때 여기 옵션을 추가했죠? 그럼 R에 닷올 있으니까 얘는 줄바꿈 문자랑 상관없이 모든 열이 이제 매칭이 되겠죠. 그럼 지금 A.B로 돼 있네요. A.B. 매칭을 했어요. 이걸 적용을 해서 이 P를 지금 하고 매칭을 했어요. 여기에 대상 문자겠죠? 대상 문자를 했더니 A와 B 사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뭐가 들어있냐? 그러니까 지금 매칭한 결과를 보니까 0에서 3번 이 나왔고요. 그럼 0, 1, 2를 얘기하는 거고 매치된 거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0, 1, 2, 3까지. 그래서 줄바꿈 문자와 상관없이 모든 라인을 검색할 때 쓰는 옵션이다. 여기 S는 약어죠, 약어. 이그노는 배수 문자 관계없이 R에 I라는 옵션을 줬어요. 약어로 옵션을 줬고 지금 A, Z로 소문자만 해놨는데 컴파일 옵션을 배수 문자 구분 없이 했으니까 대문자를 집어넣어도 정상적으로 검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소문자를 해놨다가 대문자를 검색하고 싶을 때 뭐 이거를 바꾸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멀티라인 M이고 메타 문자에서 얘는 이제 낫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보통 처음에 왔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렇게 A, Z하고 여기에 뭐 꺽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오고 이 달러 표시는 문자 마지막에 오거든요. 이제 앞에 설명이 좀 안 나왔는데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꺽쇠랑 달러 같은 메타 문자를 쓸 때 각 줄에다가 전체 적용을 시킬 때 사용을 한다. 지금 컴파일을 했어요. 꺽쇠, 파이썬, 그다음에 이건 슬러시죠. 백슬러시요. 백슬러시 S, 백슬러시 W, 플러스하고 얘를 멀티라인으로 컴파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에 마크다운 문법으로 이렇게 우리 땡땡땡땡땡 하면 여러 줄을 넣는 거였죠. 자, 얘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find all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했더니 지금 find one, 파이썬 1, 파이썬 2, 파이썬 3가 나타났어요. 파이썬 1, 파이썬 2, 파이썬 3.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지금 안 나오긴 했는데 이건 이제 스페이스바 얘기하는 거고요.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글자. 그런데 한 칸이 띄어져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와야 된다는 얘기. W.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시작을 하고 한 칸이 띄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를 가지고 와라라는 의미가. 그렇죠. 근데 지금 열 단위로 실행을 하니까 얘가 이렇게 끊어주겠죠. 끊고 그러면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이 안에 세 문장밖에 없고 해당되는 것들은 지금 세 개밖에 없죠. 그래서 파이썬 1, 파이썬 2, 파이썬 3. 지금 이런 작업을 할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보스는 지금 막 옵션을 줬는데 외계어처럼 막 이상하게 막 너무 어렵게 컴파일 해놨죠 지금. 막 되게 디테일하게 적용해놨어요. 지금 보면 막 앰퍼샌드 기호에다가 막 0에서 7, 0에서 9, 막 X도 하고 했는데 보기가 난해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기 편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깐 들여다봤는데 스타트 오브 누머릭 엔티티 레퍼런스 나왔어요. 그러니까 숫자 참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숫자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0에서 7이니까 옥탈, 8진수 폼,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는 우리 뭐가 5억 이호죠? 5억 이호? 5억 0에서 9까지니까 10진수 그 다음에 16진수로 표현하는 건데 얘 또 0에서 9에서 A부터 F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왜냐면 16진수에서는 정수 10이 A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뀌거든요. 11은 B. 그래서 이제 F까지 표현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 파이썬 문법에서는 그냥 0x를 하면 되는데, 정규식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트레일링 세미콜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조금 보기 편하게 바꿔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보스 옵션.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거는 공백 얘기하는 공백. 우리 띄어쓰기. 걔는 알아서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벌보스 옵션에서 보기 편하게 바꿨기 때문에 공백들이 추가가 되잖아요. 갱 이런 게 지금 여기 네, 그런 거는 자동으로 제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반 대괄호 안에 있는 건 빼고 나네요. 그 다음에 역슬러시를 사용할 때 약간 탈출 문자랑 비슷한데요. 지금 보면 역슬러시를 4번이나 썼어요. 4번이나 쓰고 섹션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로우스티링이라는 R이라는 걸 쓰면은 2개 대신에 한 번만 써도 2개 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4개니까 2번밖에 안 쓰는 거죠. 그래서 R, 로우스트링 문법, R 콤마 하고 넣게 되면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네, 정식 첫 번째 게 끝났고요.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좀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조금 이제 신선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문자열이 소비됐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문자 소비됐다. 그러니까 이제 좌에서 우로 이제 보통 우리가 파이썬 코드나 문자 코드 작성하면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로 이제 실행이 되잖아요. 소비됐다는 거는 앞에 이제 얘가 나왔으면 그렇죠? 뒤에 얘가 매핑이 되면 소비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매칭이 됐을 때 이런 문자가 나왔으면 다음에 이런 문자로 닫게 되면 소비가 됐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메타 문자에 적용되는 거.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메타 문자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제로 이스 어서션 메타 문자를 갖는다. 이거는 파이썬 문자 문법에 똑같죠. 오어 표시 우리 Shift 1 누르면 이게 나오죠. 오어 표시 문법이 똑같은 거죠. A 오어 P 똑같은 거고. 지금 컴파일 할 때 크로우랑 서브라는 거를 이렇게 기울여서 했습니다. 얘 또는 얘거죠. 얘 또는 얘. 매칭을 했어요. 매칭하면 지금 크로우라는 게 매칭이 됐죠. 매칭 범위 0, 1, 2, 3 얘기하고 있죠. 매칭된 문자가 뭐냐? 크로우다. 왜냐면 5월 조건이라서 얘가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안 나왔죠. 식에서. 그래서 얘는 문자의 소비가 없는 메타 문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꺽쇠. 아까는 낫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었지만 맨 처음과 일치한다라는 표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부분이 라이프가 있냐 검색하는 거죠. 매치가 아니고 서치니까. 저 입력한 문자는 요거잖아요. 라이프 투 쇼트. 앞에가 매칭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싱 기법으로 이제 0부터 3번까지 0, 1, 2, 3에 라이프라는 글자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my life. 근데 얘는 life라는 글자로 시작을 안 하죠. 이런 게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I. 왜냐면 이렇게 우리 많이 쓰잖아요. I로 시작되는 문제가 다 찾고 싶어 내가. 책에서. 이거 쓰면 되겠죠. 근데 이걸로 안 쓰고 파이썬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조금 쉽지 않겠죠. 굉장히. 네. 그 다음에 아까 달러가 마지막에 나오는 반대. 끝이 매치하냐, 끝에가. 쇼트 달러. 쇼트로 끝나냐가 되겠죠. 쇼트로 끝나죠?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11, 12부터 시작하죠. 12부터 16번까지. 매치된 문자는 쇼트. 그 다음에 여기는 쇼트 달러인데, 지금 이건 쉼표죠? 문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장, 이렇게 중간에 끊는다고 해도 적용이 안 되죠. 항상 문자 끝에 있어야 되니까. 좋다.
그래서 되게 직관적으로 얘는 또 달러가 뒤에 오죠. 아까 꺽쇠는 앞에 있었잖아요. 반드시 문장 끝에 와야 하지만 매칭을 시켜준다. 그 다음에 역슬러시 보시죠. 역슬러시 대문자 A 문자열의 처음과 매치가 되냐. 그래서 이제 꺽쇠랑 똑같은 의미지만 멀티라인 옵션, 그러니까 여러 줄 옵션을 사용할 때 다르게 해석이 된다. 꺽쇠로 했을 때는 각 줄의 문자열 처음과 매치죠. 각 줄에. 근데 이렇게 역슬러시 A라고 하면 전체 문자열의 처음하고만 매치랑 줄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든 문자열에 적용을 할 때는 얘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A가 알파벳이 제일 처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쉬워요.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약간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A의 대문자 역슬러시 A 그러면은 A로 처음이 맞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대겠죠, 반대. 역슬러시 Z. 그러면 반대겠죠, 반대. 마지막 문자가 매치되는데 모든 문자에 적용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B. B는 단어 구분자, 워드 바운더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화이트 스페이스에 의해 구분돼요. 화이트 스페이스는 우리 띄어쓰기 하는 거야, 띄어쓰기. 근데 여기 지금 로우 스트링을 껴가지고 역슬러시 B 클래스하고 슬러시 B 닫았네요. 서치를 했어요. no class at all. 근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클래스라는 글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요걸 말하는 거잖아요. 역슬러시 B. B.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글자를 매핑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띄어쓰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앞뒤로 클래스라는 글자만 찾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단어만 뽑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워드 바운더리. 앞뒤가 스페이스로 구분된 클래스라는 단어만 찾겠다가 되겠죠. 근데 이제 파이썬 문법 규칙에 따르면 역슬러시 B는 백스페이스를 의미하므로 정규식에서는 내가 충돌이 나기 때문에 앞에 로우 스트링을 붙였다는 거예요. 지금 R 붙이기에. 파이썬 문법과 충돌이 나기 때문에 로우 스트링 문법이다라고 알려주는 R을 붙였다라고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을 안 쓰면 오류가 나겠죠. 약간 예외 같아요. 이런 게 없는데. 네. 그 다음에 대문자네요, 대문자. 얘는 또 B와 반대래요. 얘는 그러니까 뭐겠어요? 중간에 있는데 단어인데 스페이스가 아닌 거. 지금 declassify라는 이제 문자 안에 클래스라는 게 들어있죠? 얘를 뽑는다는 얘기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쓸 경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긴 한데, 이런 거 쓸 수 있다. 그럴 때는 대문자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핑. 네, 그룹화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룹화. 그래서 이렇게 소괄호를 하게 되면 어떤 그룹화를 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 되게 많이 쓰는 걸 것 같아요. 막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 있는 거. 이름, 그 다음에 뭐 공백이 있고, 전화번호 형태의 문자열을 찾는 정규식이다. 그러면은 컴파일 할 때, 여기 로우 스트링이 들어있고요. 역슬러시 W, 역슬러시 S, 역슬러시 B.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우리 대괄호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나요? 자체를 의미한다고 했죠. 문자 그 자체.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수가 돼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SW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문자 찾았습니다. 문자 있고, 띄어쓰기 한 칸 들어있고, 정수, 대시기호, 정수, 대시기호, 정수. 이거를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정규식을 컴파일을 해놓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서치를 해봤더니, 서치를 하고,
결과를 찍는 거였죠. 아까 그룹이라는 함수가. 근데 지금 안에 인자하고 1이 들어있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첫 번째만 뽑는다는 거. 예, 방만. 우리가 알고 있던 인덱싱 기법이랑 다르죠. 원래는 우리는 인덱싱에서 0번으로 알고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1번을 리턴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룹이라는 걸 그냥 리턴하게 되면 이게 다 나오겠죠. 박하고 얘 두 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해서 인덱싱을 해주는데 파이썬 문법과 다르게 정규식의 그룹은 1번이 처음이다. 왜냐면은 0번은 다른 걸 의미하니까 그러겠죠. 뒤에 나올 거예요. 2번을 뽑았더니 전화번호 부분만 나왔죠. 얘는 지금 정규식이 약간 살짝 달라졌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는 그룹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룹핑은 여기만 했다는 거고 얘는 그룹핑을 지금 여기를 해준 거죠. 그룹핑 해준 거 리턴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번이 뭐냐면 전체 얘기하는 전체. 0은 인덱싱의 전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룹 순서겠죠. 1번, 2번, n번. 그래서 소괄호로 감싸면 그룹핑에서 그 부분만 뽑아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백레퍼런스라고 해서 재참도가 나왔습니다. 얘도 지금 여기 그룹핑이 있죠. 그룹핑. 역슬러시 B가 있고 W 있고 역슬러시 S, 역슬러시 1도 있어요. 이거 컴파일 했고 서치를 했습니다. 파리스 인 더더 스프링. 네. 얘를 그룹했고 했더니 더더를 찾아줘. 더더. 결과가 이거니까요. 여기가 지금 그룹핑이 돼 있고요. B가 스페이스를 의미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앞에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고 이제 파리스 이런 거는 날라가겠죠. 조건이 아예 안 맞으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 위에서 표현한 이 의미는 그룹 플러스 지금 스페이스 플러스 그룹과 동일한 단어를 찾는 거. 좀 어렵죠?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두 번이 연속돼야 되는데 띄어쓰기로 구분되어 있는 것만 찾는 거죠. 그래서 리턴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 조금 난해합니다. 약간 신기한 문법 같기도 한데. 그 다음에 이제 012를 안 쓰고 그냥 이제 문자로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수 라벨링 같은 건 안 하고 이름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거를 IP 주소로 들어가지 않고 도메인 주소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소괄호로 돼 있고 물음표 P라는 게 있고 또 이번에는 좌우 꺽쇠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그룹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여기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름과 전화번호 추출할 정규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네임이니까 여기 이름을 적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뒤에는 정수, 대시 정수 되어 있고요. 스페이스바 키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역시 W 얘를 검색을 했더니 네임만 네임은 아까 이름인 부분만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그룹 1이랑 얘랑 똑같은 거죠. 대신에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서 뽑아놓은 거. 오른쪽 거는 전에 있던 거 연속된 두 단어인데 가운데 스페이스 구분되는 거 뽑을 때는 워드라는 걸로 적용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만 뽑아서 리턴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방 탐색, 뭐 부정 탐색이 나옵니다. 정규식의 전방 탐색, 뭐 긍정형 전방 탐색이 있고 부정형 전방 탐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식이 매치되어야 통과가 한대요. 문자를 소비되지 않는다.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얘는 정규식이 매치되지 않아야 되며 복과가 통과되어도 문자를 소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자를 소비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긍정은 매치가 돼야 되고 얘는 매치가 안 돼야 되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파지티브 전방 탐색.
또 지금 신기한 기호를 가지고 있죠. 물음표는 하고 뭐 이렇게 소괄호로 감싸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 정규시가 검색과 동일한데 지금 땡땡 표시 정규식 엔진에 의해서 소비되지 않아서 검색에는 포함이 되는데 검색 결과에는 제외가 된다. 검색 결과에서는 이 땡땡이 제거된 후에 리턴해주는 효과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컴파일을 했는데 긍정이라고 했는데 소비가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색 결과는 리턴이 되는데 이 땡땡이라는 거는 소비가 안 된다는 거죠. 정규식 자체에서는. 지금 뭘 말하는 건가요? 앞에. 땡땡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땡땡. 땡땡 만나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전에. 땡땡을 만나면 그 전에 거. 지금 뭐 어떻게 되죠? HTTP만 나왔죠? 땡땡을 만나면. 그러니까 지금 물음표는 하고 땡땡이잖아요. 그러니까 땡땡을 만나면은 그 앞에 걸 그룹핑해서. 그런데 정규식 자체에서는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세 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한 문장에서. 앞부분 HTTP만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부정 탐색에서는 매칭이 일단 안 돼야 된대요. 정규식 매칭이 안 돼야 되고 조건이 맞아도 정규식 엔진에 의해 소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비되지 않는다는 건 똑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그리고 뭐 물음표, 느낌표, 백, 그 다음에 달러. 요거는 이제 아까 그거죠. 끝에 얘기하는 끝에 끝문자. 얘가 아닌 거였죠. 아닌 거잖아요. 얘가 아닌 거. 배시 아닌 경우에만 통과가 된다는 의미이고 배시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고 조사할 때 문자들이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배시라는 게 만약에 판단이 되면은 그 이유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해한데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죠. 나오려나 모르겠네. 왜 안 나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좀 자주 쓸 것 같습니다. 서브티튜트 얘기하는 건데요. 대체하다는 얘기죠. 대체하다. 리플레이스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5월 조건 블루, 화이트, 레드 다 5어죠. 근데 이제 서브티튜트라는 함수를 사용했고 원래 우리 리플레이스는 A to B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여기로 바꿔라 하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예요. 반대. 여기 걸 여기로 바꾸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 문자에서 블루, 화이트, 레드라는 글자를 발견하게 되면은 걔를 컬러로 바꿔라. 지금 출력 결과를 보면 블루랑 레드가 바뀌었죠. 컬러 삭스, 컬러 슈즈. 그래서 바꿀 문자열이 앞에 오고 대상이 여기 와요. 그러니까 반대죠, 반대. 우리가 알고 있던 리플레이스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꾸기 횟수를 제어하려면은 카운트는 옵션을 치면 된다. 하나만 바꾸라는 얘기죠, 하나만. 뒤에는 안 바뀌고 앞에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름 전화번호로 돼 있던 거를 전화번호 이름을 바꿔라. 순서를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서브티튜트 옵션을 함수를 써가지고 얘를 얘로 바꾸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 전화번호로 돼 있는 애들을 전화번호 이름으로 바꾸겠다. 바뀐 거 볼 수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호로 사용할 수도 있다. 1, 2. 1, 2니까 2번이 먼저 오란 얘기죠. 2번이 얘니까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죠. 그룹핑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도 지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매개의 변수에 함수로 넣겠다. 얘를 이제 함수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 문법을 좀 써가지고 여기를 컴파일을 뭘로 했냐 보니까 10진수를 얘기하는 거 있는 거죠. 10진수. 10진수가 나오면 이 문장에서 10진수가 나오면 걔를 16진수 바꿔라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원래 거기에 있던 거 여기가 16진수로 바뀌어서 리턴 내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함수 호출을 지금 한 거니까 여기서 함수 호출한 거죠.
함수 호출하기. 들어가면은 이 문자가 전달될 거고요. 얘를 그룹핑해서 인트로 바꾼 다음에, 그렇죠? 거기서 헥스를 리턴해 주는 거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문장에서 10진수들을 16진수로 바꿔서 리턴해 주겠다라는 함수가 될 겁니다. 다음에 여기 그리디 기법과 논그리디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 알고리즘에서 좀 파생된 단어 같습니다. 그리디라는 게 탐욕스러운 탐욕 기법이라는 거네요. 메타 문자가 매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문자를 모두 소비하는 현상이 탐욕 기법이라고 나오고요. 탐욕스러운 여기서는 HTML이 아닌 문자열 전체를 반환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HTML 빼고 다 반환을 시키겠다, 리턴 받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글자를 길이로 확인해 봤더니 32가 나왔어요. 그래서 점 하고 곱하기 표시 범위를 측정해 봤더니 0.32가 나오고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꺽쇠로 시작해서 꺽쇠로 끝나니까 꺽쇠와 꺽쇠 사이가 범위가 얼마나 큰지 그렇죠. N 스페이스 구분해서 매치를 시켜본 거고 그랬더니 지금 꺽쇠를 기준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얘랑 얘가 매핑이 되는데 탐욕 기법을 더하니까 모든 꺽쇠를 다 매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온 거죠. 논그리디를 하게 되면 최소한으로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번밖에 수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꺽쇠랑 꺽쇠가 닫히면서 HTML 한 번만 리턴해 주는 거예요. 탐욕 기법을 하게 되면 다 찾아낸다는 의미가 되겠죠. 얘가 탐욕인 거고 얘는 논그리디 기법. 다른 문자에도 사용 가능하고 아까 표시한 MN 기법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정규식은 이제 끝났어요. 근데 내용이 좀 난해하죠. 나중에 이해만 한번 해보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영역에서는 제법 사용을 합니다. 제법. 그래서 강의에 포함을 시켜둔 거고요. 조금 쉬었다가 먼저 이제 1번 문제인데요. 1번은 사실 리플레이스 함수를 쓰면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서 스플릿 함수와 조인 함수를 쓰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ABCD 일단 담아놓고 스플릿을 하면 그 기호대로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럼 B라는 변수에는 이제 콜론으로 구분이 될 거고요. 이게 리스트 형태겠죠. 그 리스트를 이제 문자열로 바꾸는 함수가 조인 함수니까 어떤 기호를 기반으로 문자열로 합칠 거냐 지금 샵 기호를 붙여놓으면 되겠죠. 중간에 이렇게 리스트를 문자열로 바꾸는 거. 중간에 여기는 내가 스페이스를 해도 되고 쉼표를 해도 되고 뭐 어떤 기호를 써도 상관없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함수예요. 스플릿과 조인, 리플레이스는 파이썬 하는 사람들이면 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잘 쓰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2번 보겠습니다. 딕셔너리인데 A에서 C의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C가 지금 없죠? 여기에. 예제가 좀 이상 엉성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없을 때 오류 대신 70 얻을 수 있도록 수정하시고. 근데 이거는 사실 자주 쓰는 함수는 아닌데 get 함수라는 게 있었어요.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구조가 딕셔너리죠. A는 딕셔너리고 90하고 80이 들어있고 그렇죠. get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을 경우에는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일반적으로 get 함수를 안 쓰게 되면은 키가 없으니까 에러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get 함수를 활용해서 얻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 정상적으로 얻게 된 70을 얻게 되는 사실 뭐 get 함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에러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게 좋겠죠. 없을 때는 이제 뭐 키가 없다 이런 오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이거는 조금 메모리에 개념이 좀 들어있는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길게 늘어났는데 더하기와 익스텐드 함수가 있는 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가 있고 A는 1, 2, 3이고 그 다음에 다른 A는 4, 5라고 돼 있어요.
두 개를 이제 더해도 되고, 익스텐드를 해도 되는데, 이 차이를 설명할 줄 알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테크니컬해지겠죠. 이제 요지는 뭐냐면, 이제 id라는 함수를 쓰면은 주소값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a라는 걸 별수를 만들었죠. 메모리 할당이 될 거고, 이 안에 지금 1, 2, 3을 집어 넣어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은 주소값이라는 거는 얘가 101동 101호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거기 안에다가 첫 번째 프린트문 찍었을 때 이렇게 나왔고, 그렇죠. 두 번째 프린트문을 찍었을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보면 뭐 어떻게 되나요? 주소값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A는 얘인데 두 번째 A는 1부터 지금 5가 들어있는 거고 얘는 101동 102호죠 지금 주소값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메모리 할당이 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적으로 보면 공간이 두 개가 발생한 거죠. 순차적으로. 그걸 찍었던 거고 밑에 extend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주소값이 같죠. 같죠. 그러니까 원래 이 101동 101호에다가 4, 5를 나중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메모리 관점으로 보면은 extend 함수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왜냐면 얘를 만들 수 있는 변수를 새로 할당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메모리를 공부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extend 함수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빈 리스트 같은 경우는 따로 공간을 만들어주지만 이렇게 extend 함수를 쓰면은 더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설명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이죠. 4번은 A에 점수를 넣어주고요. 10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넣어주고 일단 초기화를 시켜놔야겠죠? 합계를 구할 거. 합계를 구하고 다음에 간단히 뭐 폼은 짜면 되겠죠. 폼은 while문을 짜도 되겠지만 두 개를 제가 적어놨는데 그렇죠? A를 반복 대상으로 정의를 해놓고요. 템프라는 임시변도 받아서 그러면 20부터 25까지 하나씩 템프에 들어갈 거고요. 하나씩 들어갈 때 50이 넘는 애들만 그렇죠. 리절트에 누적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50이 넘는 점수의 합계가 구해지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냥 눈 감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좀 하셔야 돼요. 이 정도의 로직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정답은 481이 되네요. 이런 기법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피보나치 문제인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맞네요. 이게. 피보나치 수열은 뭐 리마인드 해보면 뭐 이런 거죠. 1, 1, 2 있으면 두 개 더해서 다음에 오고 두 개 더해서 그 값이 오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현재 n과 n-1의 개념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올 값은 n 플러스 n-1이 되겠죠.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고 사실 이 문제는 아마 코딩 테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구현 방법이 있겠는데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딱 그래요. 첫 번째 항이 0이래요. 정의를 해놨죠. 0. 두 번째가 1. 그러니까 여기 두 개 더해서 1, 두 개 더해서 2, 두 개 더해서 3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 정수를 받았어요. n으로 받았대요. n 이하까지 피보나치 출력한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13을 입력했을 때 그렇죠. 13을 입력했을 때 거기까지의 피보나치 수열로 합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함수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함수를 만들어야 되고 위에 피보 리스트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0, 1로 우리가 만들어줬고요. 이건 한번 디버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가 어디로 오나요? 피보 함수 체크하고 안 들어가죠. 여기로 오겠죠? 그 다음에 인풋으로 입력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 우리 원래 이거를 인트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수의 경우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호출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호출할 때
들어간 거를 얘가 받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왜 인트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 체크하고, 피보 리스트는 0일이 들어가 있고요. 입력하래요. 이날 넘어가면 13이었죠? 13. 아이고, 잘못했다. 제가 뭐, 삑사리를 냈네요. 24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죠? 13. 근데 지금 마우스 이거를 오버를 해보시면 아마 이게 형태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컨트롤이나? 안 나오네, 여기는. 아무튼, 그럼 지금 이제 13이니까, N은 13이죠? 이 라인 넘어가면. N은 13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이 되어 있습니다. 피보 리스트의 I. I는 지금 0이죠, 0. 얘가 0이에요. 왜냐면 I가 0이니까요. 이거는 지금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죠. 얘가 0이고 얘가 1이잖아요. 인덱스 주소로 봐도. 그 다음에 I 플러스 1이에요. 그럼 1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말은 즉 뭐예요? 0 플러스 1이라는 거죠. 그럼 1이죠? 1? 1이 여기서 지금 형변을 해줬죠. 13이었잖아요. 13보다 작을 동안. 작죠, 지금? 작으니까 조건문이 만족하니까 들어갈 거고요. 피보 리스트에 append 추가해라. 그 다음에 I 0번 얘기하는 0번. 지금 0이잖아요. 0 플러스 0 플러스 1이래요. 그럼 뭔가요? 이렇게 되면 두 개 더하면 0하고 1이잖아요. 1. 그렇죠? 넘어가 보면 이제 I가 뭔지 나오겠죠. 1 계속 넘어가고 지금 2가 될 때를 좀 보세요. 2가 될 때 피보리스트가 안 나오죠.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추가가 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0하고 1번을 인덱싱으로 해서 두 개를 더해서 계속 반복을 하게끔 되고 좀 늘어나겠죠. 13까지 채워졌네요. 13까지 채워지면은 와일문이 벗어나겠죠. 네, 벗어나면은 여기서 프린트해서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쉬운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도 구현할 수가 있다.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 처음 볼 때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보세요. 그 다음에 6번이죠. 숫자의 총합부학인데 사용자 입력이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 입력. 그러니까 이제 인풋 함수를 써야겠죠. 인풋 쓰고 그 값을 쉼표로 구분한다. 나머지 입력 값을 스프릿에서 쉼표로 구분을 해서 넘버스에 넣겠다는 얘기죠. 넘버스에는 입력 값에 대해 스프릿으로 구분된 값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걔를 반복해서 숫자로 넣는 게 되겠죠. 그냥 누적시키는 거.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 들어가구나. 보면은 65, 45, 2, 3, 45, 8, 58. 디버깅 해보면은 각각 이제 이 실행될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각각 값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씩 조회하면서 문자니까 인트를 형변해주면서 누적시키는 거. 그러니까 입력 값을 다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더하면은 168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디버깅해서 봐야지 정확히 이해가 정확히 될 겁니다. 한번 해보면은 정확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걸 이제 쉼표로 하게 되면은 쉼표로 바뀌겠죠? 똑같이 42, 23, 48 똑같고요. 스플릿 함수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번
9단인데 얘도 이제 입력 문제네요. 그래서 2단부터 9단까지 한 단을 받아서 곱하는 거니까 뭐 단위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이것도 막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1단부터 9단 만들어 놓고 i로 받아서 i에다가 단 곱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얘네 자동으로 반복을 하니까 뭐 5단 하면은 저는 옆으로 찍기 위해서 이렇게 엔드 기호를 줬고요. 이게 없으면은 이제 밑으로 추가가 되겠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해볼게요. 샘플.txt 파일의 리드 모드로 이것도 똑같은 게 리드 모드 읽어서 라인 뷰로 읽고요. 파일이 샘플 txt 70부터 100점이 지금 이렇게 줄 단위로 되어 있네요. 이게 여기 맞을 거예요. 라고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시면 조금 혼선이 있겠네요. 줄 단위로 되어 있고 읽은 다음에 닫고요. 그 다음에 라인 단위로 읽었으니까 각 점수 하나씩 읽을 거고 길을 더해주는 거. 더한 다음에 이 길이만큼 랭스로 구해서 나눠주면 평균 나오겠죠. 평균 나오면은 라이트 모드로 써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실행시켜보면은 제가 여기는 result.txt로 되어 있네요. 실행을 시키고 이렇게 평균 79.0 기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번은 내야 되는 거겠네. 그 다음에 calculator 함수고요. 클래스고요. 클래스 작성하라 있고 sum 함수랑 average 함수랑 calculate sum average dx 이제 여기에 관련된 리니트 함수랑 각각 얘를 정의를 하나 내면 되겠죠. calculator 만들 때 리스트로 만들어지게 되면 넘은 1, 2, 3, 4, 5가 될 거고요. 요거는 객체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썸하면 여기 요소별로 각각을 더하면 되겠죠. 1부터 3, 1부터 5까지 더해서 리턴을 할 거고요.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길이로 나누면 되니까. 랭스 길이로. 셀프로 이용하게 되면 멤버별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해 놓으시면 셀프 처리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5 제가 이거 두 개를 구현해놨죠. 15 3.0 얘 뜨면은 40에 8이 되겠습니다. 11번 이거는 이제 뭐 설명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임포트하고 마이 모드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이게 파이썬 파일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 파이썬을 작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이썬 모드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뭐 임포트해서 저 파일이 있다고 하면 마이 모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파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뜨는 거고 만약에 지금 챕터 7이니까 챕터 7 챕터 7.5 이런 걸 하면 되겠네. 다시 파이썬 모드 한 다음에 임포트 뭐 챕터 7-1 여 기호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나오네요. 임포트가 대시 기호 때문에 테스트 좀 하면 돼요. 해놓고 이렇게 하면 임포트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임포트가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여기에 있는 함수들이나 구현하는 거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죠. 굳이 이렇게 통합 툴이 있는데 굳이 너무 로우하게 작동하는 거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 뭐 모든 방법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요. 간혹 테스트하는 거가 있기는 한데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EXT라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모드 12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는 여기 원래 이거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어디서 발생하나요? 처음에? 일단 이런 거는 문법에 없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뭔지 보자. 이게 뭐 리스트 두 개를 갖다 붙여놨는데, 그죠? 여기서 일단 에러가 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느낌표도 떠 있죠. 뭐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이 라인에서 걸리게 될 텐데, 뭐야. 아, 7이 나죠, 7. 7이 나온 이유가 있는데, 일단 트라이를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났잖아요. 에러가 나면 이제 어느 에러로 들어갈까요? 얘가 되면은 여기로 들어가겠죠. 이것도 지공이 해볼까요? 그렇죠. 여기서 타입 에러 체크했는데 아니고, 제로 디비전 에러도 아니고, 인덱스 에러가 맞겠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리어트는 3이고, 3에다가 마지막 파이널리가 있으니까 4 더해서 아까 7이 나왔던 거죠. 이제 얘를 수석 처리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자랑 숫자랑 다 하고 있잖아요. 타입에러가 걸리겠죠. 여기서 타입에러 걸리니까 들어가고 그럼 1 플러스 4니까 5가 나오겠죠. 5. 마지막 얘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에러가 뜰 거니까 여기 제로 디비전 에러로 들어가서 2 플러스 4에서 6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에러 발생하고 그렇죠? 제로 디비전 에러 들어가서 2 플러스 4 6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12번으로 돼 있지 이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정말 주석을 막 여러 개 달아놓긴 했습니다. 디버깅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연속된 문자를 입력받게 되면 그렇죠? 홀수가 연속일 때는 두수 사이에 마이너스를 찍고 짝수가 연속되면 곱하기를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결과를 보면은 그렇죠? 4, 5면은 홀수 짝수 짝수 홀수잖아요. 연속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4, 6 같은 경우는 짝수 연속이니까 이 곱하기를 넣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7, 9는 연속할 때 홀수 연속이니까 대시기를 넣고 9, 3도 홀수 연속이니까 대시기. 잠깐 논리를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각각 요소를 기록을 해야 되고 요소마다 비교를 계속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등록하게 되면 입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 5, 4, 6, 7, 9, 3 입력을 하고요. 입력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숫자를 인트로 매핑해서 리스트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 의미가 보면 지금 들어간 게 나는 이제 문자 입력했잖아요. 어차피 인트도 문자로 취급하니까 그렇죠. 걔를 인트로 매핑 시켜서 맵 함수는 여기에 이제 연속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원래는 펑션이 와야 되는데 이 라인을 지나게 되니까 넘버스는 4549 793이었고 얘를 이제 넘스에서 최종적으로 매핑해서 바꾼 게 리스트로 돼 있는데 숫자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문자가 아니죠. 정수죠, 정수. 왜냐하면 지금 뭔가 대소 비교나 홀짝을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문자로 처리를 하면은 안 되겠죠. 대소이 안 되니까. 빅리스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넘네이트 함수. 넘스니까 4546793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i는 정수예요, 정수. 0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넘스는 얘를 쪼개겠죠. 여기, 넘스 요거니까. 그럼 이제 4부터 들어가겠죠, 4부터.
str 넘에, 지금 넘에는 4죠, 4. 4가 들어가겠죠, 이제. 어펜드 시켰으니까요. 일단 4 집어넣어놓고. 만약, 여기 i는 0이에요, 0. 지금 여기 써있죠, 0. 넘스, 렌의 길이. 여기 지금 넘스의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이죠, 7. 7-1. 이 의미가 뭐냐면, 현재 요소가 다음 요소를 가질 때, 7-1보다 커진다라는 거는 얘를 다 순회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길이가, 이 길이를 한번 딱 순회를 딱 하고 마치게끔 만들어놓은. 그 다음에 나누기 2가 1이면, 홀수이면 얘기하는 건 홀수이면, 그렇죠. 현재 요소랑, 현재랑 i 플러스 1, 다음이 홀수이면, 이거는 AND 조건이죠. 홀수이면은 대시계로 넣고, 에리프문으로 짝수이면, 현재 요소랑 다음 요소랑 짝수이면 곱하기를 어펜드에서 넣겠다. 그 다음에 출력하고 마지막에는 여기 결과값이 문자로 나왔다 보니까 시험도 문자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여기 지금 인덱싱을 하는데 이걸 뭘 처리해야 될까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이너미네이트를 통해서 i를 활용하면 얘가 0부터 자동으로 개수만큼 정수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현재 요소랑 다음 요소를 비교할 수 있게 되겠죠. 현재 요소는 그냥 그 자체고 다음 요소는 i 플러스 1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인덱스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기법이 적용된 문제인데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리스트로 나오는데 나중에 합쳐줘야 되겠죠. 문자를 합치니까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아까 시간이 너무 뺏겨가지고. 그다음에 14번 이거는 이제 뭐 압축한다고 해요. 압축 이거 해놓고 근데 실제로 압축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 압축 알고리즘의 어떤 알고리즘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히 압축하는 기법을 약간 소개를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파일 같은 거 압축을 하면 뭐 이렇게 문자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쨌든 컴퓨터는 가가 있고 나가 있고 뭐 어떻게 가니 얘를 0101을 바꿔서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되게 많은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똑같은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씩 저장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되나요? 0문자니까 8비트잖아요. 그렇죠? 그거 계속 누적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하나고 몇 번째에 A라는 문자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실제 텍스트 파일을 압축하면 별로 용량이 안 줄어드는데 이미지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압축하면은 엄청 용량이 줄어드는 거 그런 건데 여기서 살짝 그런 기법을 적용해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디버깅을 해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입력을 하라고 하네요. 뭐 여기 보면 AAA, BBCCCCA 복사를 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그러면 지금 워드스라는 거에 출력을 해줬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호출을 했죠. 함수 호출이. 여기서 워드스에 요 글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함수 호출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리스트로 안 만들어 놓고 지금 문자열 비밀 문자열인데 공백이 있는 문자를 만들어 놨어요. 땡땡땡땡. 템프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변수고 CNT는 순서를 다루기 위해서 0을 초기화 시켜놓고요. 리절트라는 것도 땡땡 초기화 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S가 지금 문자죠. 문자 중에 하나를 임시 변수로 받는 거니까 A부터 하나씩 받겠죠. 그러면 지금 C가 템프가 아니면이에요. 템프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근데 C는 지금 뭐가 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이니까 조건이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C가 널이 아니면이죠. 널이 아니면. 템프는 아무것도 없는데 C는 지금 A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널이 아닌 게 되니까 만족을 한 거고 그때 이 빈 템프에다가 첫 번째 글자 A를 넣어줘라가 되는 거죠. 대입시키는 거니까. 그럼 템프 A가 들어갈 거고 만약 CNT라고 하나요? CNT. 지금 0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불리안에서 0이면은 if 만족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지 않고 리절트로 나왔어요. 리절트는 아무것도 없죠, 지금. 거기에다가 C를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리절트도 C겠죠, C. C에 들어있는 값, A. C라는, 얘는 문자잖아요. 별수잖아요. 그 다음에 카운트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템프는 A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 비어있진 않죠? 비어있지 않으니까 열로 날라오죠. S문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포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C는 들어있죠, A가. A가 들어있고 템프도 비어있지 않죠. 또 넘어가고. 지금 카운트 시키는 거예요, 카운트. 지금 B로 바뀌었죠, 이제. 세 번 돌았으니까. B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만족을 하겠죠. B가 없으니까요. C는 B인데 템프 안에 없죠. 그러니까 다시 동작을 만족하게 되고. 좀 어렵죠, 이거. 그래서 디버깅 안 하면은 좀 풀기가 어려워요, 이런 문제. 그런 다음에 if CNT면 만약 CNT면 지금 값이 있으니까 만족을 하겠죠. 그러니까 들어가고 거기다가 리절트에다가 CNT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집어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지금 최근에 있는 값이 3이잖아요. 3을 집어 넣어준 거죠.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렵죠. 기법이. 그러니까 글자 숫자를 해가지고 그걸 집어넣고 그런 논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방법이 좀 간결하긴 한데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더 소리가 길어질 거예요. 보면 이중이프문의 리절 초기화된 배수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 나머지는 지금 B까지 돌았으니까 구조는 똑같겠죠. C는 6번이나 있으니까 6번 돌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실 너무 알고리즘적인 문제여서 저걸 바로 푸셨으면 되게 대단한 거고 그다음에 15가 오히려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해를 하면 좀 간단하거든요. 0부터 9까지 문자로 된 숫자를 입력했을 때 각각 한 번씩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함수를 작성해요. 말은 어려운데 기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한 번씩만 썼냐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이걸 떠올리시면 되게 쉬워요. 나딘. 포함되어 있냐 안 돼 있냐. 떠올리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각 호출을 하는 얘기가 되겠죠. 나딘을 안 쓰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게. 코드가. 뭐야, 왜 묻었어? 이것도. 자, 저 함수부터 출발하겠죠. 그러면 체크 더플리케이트 넘이라는 함수에 0부터 9까지 한 번씩만 들은 문자를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넘을 임시변수 받아서 그러면은 0부터 9까지 한 번씩 들어가겠죠. 근데 리절트라는 거는 빈 리스트니까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럼 한 번씩 넣으면 되는 거니까. 0 들어가고,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넣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거를 체크한 로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리턴에다가 길이가 10인지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잘 짜놓은 거죠. 이거를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투구죠. 0부터 9까지 한 번씩밖에 안 쓰였고, 그렇죠? 한 번씩밖에 안 쓰였고,
길이가 10을 만족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한 번씩밖에 아니고 10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펄스가 나올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길이가 일단 오버됐고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안 쓰였으니까 true가 나올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가 있는데 라딘 함수에서 이미 오류가 나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버깅 안 하고 실행해보면 아까 요거랑 요것만 true가 나오겠죠. true, true. 나머지는 다 false가 나올 거고요. 다 풀어보려고 했는데 다 못 풀었네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16번부터 20번까지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하고요. 이거는 뭐 사실 얼마 걸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데이터 사이언스 들어가도록 하고요. 데이터 사이언스부터는 과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번째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냥 되고 아까 거 조금 에러 나는 것도 봐야 될 것 같네요.